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쟁점에 대한 신경전,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하죠. 국회가 당초 소집 취지대로 민생 법안들 잘 챙길 수 있을지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국회 얘기하기 전에요. 예. 바른미래당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최근에 홍익표 의원하고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약간의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홍익표 의원이 뭐 바른미래당 보고 미니 정당이라 영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 뒤에 기사를 보니까 홍익표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께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과를 받으시고 이 문제는 좀 넘어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홍익표 의원하고 저는 19대 때 민주당에서 같이 의원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뉴스공장에서 좀 문제가 됐는데 네네. 좀 미안하다. 그런데 좀 이게 전체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 같은데 네. 좀 당 원내대표로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우리 당이 홍 수석 대변인의 발언으로 있어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사과를 하려면 좀 쿨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뭐 오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쿨하게 사과를 하는 게 나는 좋겠다. 네. 그리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보니까 이거 뭐 사과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마치 변명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져서 오히려 더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을 더 자극하는 그런 결과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게 사태가 뭐 해결된 게 아니네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뭐 결국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공식적으로 당대표와 홍 수석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홍 수석의 사퇴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퇴라 하면은 수석 대변인 사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석 대변인 사퇴를 요구했고요. 뭐 바른정 저희 당에서는 아마 내일 뭐 의원총회를 거쳐서 윤리위원회에 아마 제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니 정당이라서 영향력이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요? 뭐 영향력이 없는 정당에 계속 그 홍영표 원내대표는 도와달라고 매일 와서 사정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예. 어제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김수민 의원하고 박선숙 의원 관련된 재판 개입 의혹이 나왔어요. 예. 이게 뭐 지금 현재 소속이 바른미래당 소속 아니시겠습니까? 두 분 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뭐 오늘 좀 진상을 두 분한테 좀 파악을 해보고요. 예, 적절한 대책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근데 누가 청탁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진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내일 열리는 건 확정이 된 거죠? 예,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그런데 그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요. 아직도 여야 간의 이 뭐랄까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국회를 열긴 열고요. 또 손혜원 의원 건은 손혜원 의원 건대로 계속 의논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하면 통상 3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하루 만에 실시하는 청문회로 좀 대치를 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낸 중재안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야당은 정부의 실정이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에서 사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 예산심사, 행정부 견제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여당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정부 여당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사실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고요. 저는 네. 여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요. 예. 그 청문회 관련해서는 그 상임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넘겨놓으면 뭐 무산하는 것이 뻔합니다. 아, 그래요? 예, 청문회에서 이제 간사간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증인을 어떻게 할 거냐, 참고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뭐 아예 그 상임위 자체가 공전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국회를 여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것이고 이제 홍 대표께서 이거 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검찰 수사는 이 수사의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리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회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상규명하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공방은 또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여당이.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 3월 임시국회에서요. 바른미래당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는 뭡니까? 법안이면 법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1번이 뭐예요? 네,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문제, 탄력근로제 문제, 또 선택근로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이 지금 53개나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문제도 하루빨리 가장 저는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영어 교육 하는 문제가 2월 달로 이미 지금 끝났습니다. 이 문제를 2월 달 안에 사실은 법을 개정해서 연기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야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 관련된 거 그리고 탄력근로제 관련된 건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동계하고 국회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일부 반대하는 건 사실인데요. 국회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최저임금을 얼마를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이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동안 2년 동안 29%가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선거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5일이 이제 법정 시한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1월 말까지 합의 처리하도록 작년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해가지고 국민들께 발표하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1월 달까지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또 네. 2월 달도 한 달을 전혀 회의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 저희가 계속 협상에 들어와라, 빨리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혀 네.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패스트트랙으로 이거를 가라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시한까지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저희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은. 예. 이거 어떻게 이게 우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저는 네.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고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었었고 네. 또 3월 달 들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2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까지만 좀 봐줘라.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또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네. 나경원 대표가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마치자마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빨리 협상을 하자. 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3월 10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패스트트랙 가는 거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조만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올라가면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공정거래법,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리겠다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인터뷰에서요. 이거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몇 개의 법을 만약에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할 것인지도 의논을 해봐야 되고요. 또 만약에 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충실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만한 만약에 혹시 가게 된다면요? 그런 걸 법안을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지금 최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개혁을 위해서 저희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